네, 오늘 3월 3일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고성국 TV의 입장, 전당대회와 관련된 고성국 TV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참 무거웠습니다. 우리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서 논쟁을 벌이고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저는 고 박사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계속 올려주셨고, 또 제가 3월 3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후 한 달 가까이 계속 지방 현장을 다니면서 자유파 시민들과 우리 아미고 회원들을 만나왔는데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도 박사님 누구를 지지하면 됩니까? 누굴 찍으면 됩니까? 박사님 입장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셨습니다. 사실 저는 한편으로 정말 감사하죠. 고맙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고 박사가 누구를 하라 그러건 나는 지지할 사람이 따로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때 사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냥 제 의견은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또 고성국 TV가 지금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갖고 있는 그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쟁에는 목표가 있고요, 전투에는 그 전투 지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목표와 전투 지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려면 그 전쟁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 개면 헷갈려서 안 됩니다. 딱 하나, 이 전쟁의 목표는 이거다. 누구나가 다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목표가 딱 하나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됩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의 목표, 우리 자유파 동지들이 견지하고 공유해야 될 이번 전당대회의 목표는 딱 하나다. 그것은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이 세력이 이들이 부식해 놓은 반자유파 세력, 반윤석열 세력을 국민의힘에서 축출하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의 목표는 바로 그거다. 이번 전당대회의 목표가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드는 것, 안철수를 당대표로 만드는 것, 황교안을 당대표라고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지지자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유일한 목표는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든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든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든 이번 전당대회의 유일 목표는 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언제 좌파들과 내통할지 모르는, 또 지금도 내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따위들이 부식해 놓은 국민의힘 내의 반자유주의 세력, 반윤석열 세력을 척결하고 퇴출시키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유일 목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전쟁의 목표는 딱 하나. 이미 좌파들과 내통해 온, 또 내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그리고 언제 다시 좌파들과 내통해서 뒤집어 엎을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집단들, 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반자유주의 세력, 반윤석열 세력을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척결하고 축출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유일 목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구현해 가는 데 있어서 당헌 당규가 규정한 전당대회 룰이라고 하는 이 지형 지물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전당대회의 이 룰 중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될 중요한 룰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당대표 경우에 1차 과반이 되지 않으면 결선 투표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룰입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도입된 룰이에요. 두 번째 룰은 최고위원을 뽑는데 1인 2표로 뽑는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왔습니다. 자, 이 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반이 되건 안 되건 1차에서 종다수,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을 대표로 그냥 뽑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36%로 당대표 되는 사람도 있고, 어슷비슷한 여러 사람의 경쟁자가 나올 때는 심지어는 33% 가지고서도 당대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찍지 않은 나머지 65%가 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에서 과반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으로 가서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된 건데, 결선으로 가면 어쨌든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가 쉽죠. 그렇지만 결선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선으로 갔어요. 그런데 4명이 경쟁하다가 1, 2등 2명이 결선으로 가서 3, 4등이 떨어졌어요. 3, 4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해버리면, 또는 3, 4등 지지하는 사람이 투표는 했는데 나는 여전히 3등이야, 나는 여전히 4등 후보야 라고 다른 걸 써내서 무효표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결선 투표까지 가도 1등이 꼭 과반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1차 과반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1차 과반은 유권자, 책임당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다수의 표가 결집이 돼서 이론의 여지 없이 과반을 만들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고 올바른 과반입니다. 이때 정치적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차 과반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2차 결선으로까지 가면 이거는 억지로 쥐어짜서 과반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밀어넣기로 해서 과반을 어떻게든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억지스럽죠.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어쨌든 당원 과반 이상의 총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도입된 것이긴 하나, 이것은 차선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억지로 쥐어짜서 과반을 어떻게든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쥐어짜기 과반, 부자연스러운 과반이에요. 그래서 최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의 총의를 압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2차 결선까지 가는 쥐어짜기 과반이 아니라 1차 투표에서 여러분들의 자발적 표 결집으로 만들어내는 1차 과반이야말로
최선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차선책으로 도입한 결선투표가 자칫 잘못하면 3, 4등 후보들과 2등 후보 간에 정쟁적 야합으로 전락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순간 당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제도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승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당원의 총의가 이론의 여지 없이 압도적으로 확인이 돼서 새로 출범하는 지도부가 정치적 권위를 확실하게 세우면서 당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쥐어짜기식의 결선 과반이 아니라 당원의 총의가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집중되는 1차 과반이 더 중요하고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많은 언론이 1차에서 끝낼 거냐, 2차까지 갈 거냐, 2차에 갈 경우에 합정 연행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게 흥미 위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주 중계식의, 경마 중계식의 흥미 위주 언론들의 관심을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이 보기 좋게 비웃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우습게 보지 마라. 국민의힘 84만의 책임당원들은 어떤 언론인, 어떤 평론가, 어떤 비평가들보다도 성숙된 정치의식과 전략적 정무 감각을 갖추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1차 과반으로 멋있게 전당대회가 끝날 때 구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룰과 관련된 저의 판단입니다. 자, 두 번째. 최고위원 4명을 뽑는데 1인 2표로 뽑습니다. 제가 이번 전대에서 척결하고 축출해야 될 이 암세포 같은 위험한 세력은 이 룰을 잘 활용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당대표 하나, 최고위원회는 1인 2표를 염두에 둔 2명의 최고위원 후보를 딱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위험한 반자유주의, 반윤석열 세력 후보들이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무슨 돌풍이니 뭐 선전이니 하면서 10% 내외의 여론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허구한 날 잔머리로 이런 정략적 계산이나 하는 저 위험한 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그런 접근이 있을 거를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국민의힘 주류가 좀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바람에 저 위험한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세력 둘한테 휘둘린 꼴이 돼버렸어요. 6명이나 나와가지고 표가 분산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후보 간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수단이 뭡니까? 유권자인 여러분들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입니다. 저 암덩어리 같은 저들이 지도부에 아예 범접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축출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위원 4명을 분명하게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1인 2표제 투표를 해야만 됩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나,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명을 누구로 선정할 거냐. 수많은 여론조사에서는
이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에 저 암덩어리 둘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의 주류 친자유주의 친 윤석열 대통령 후보들 중에 등위라고 하는 것이 우열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론조사 하나만 보더라도 대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선 4사람한테 현실적으로 앞선 4사람한테 집중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제가 이 앞선 4사람이 누구누구라고 꼭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고 또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2표를 사표 없이 이 4명에 집중해서 행사하십시오. 그러면 암덩어리 둘을 선거를 통해서 축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6명의 친자유주의 후보, 친윤석열 후보들 중에 하위로 처진 2 후보에게 사실은 상황이 이러하므로 자발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뭐 여기까지 와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보 2사람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께 지금 사태가 이러하고 이번 전당대회의 유일 목표가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반자유주의 세력, 반윤석열 세력을 축출하는 것에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사적 인연을 넘어서 개인적 호오를 넘어서 이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앞서 있는 주류 후보 4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엄중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자, 이번 전대의 유일 목표, 그리고 결선 투표로 가서 밀어내기 쥐어짜기식 다수가 과반이 아니라 1차 과반으로 멋있게 끝내자고 하는 말씀, 그리고 최고위원 8명 중에 절대 지도부에 진입시켜서는 안 될 2 빼고 나머지 6 중에 4명으로 압축해서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거 당 주류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거 최종적으로 유권자인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이 문제를 정리해 주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입장 발표를 위해서 수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 또 아미고 회원들, 만만 회원들, 그리고 고성구TV의 후원자들과 고성구TV를 걱정해 주시는 자유파의 선배, 원로 분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워낙 치열하게 진행됐던 전대라서 그런지 저희 고성구TV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각 캠프에서도 관심을 전해 오셨어요. 또 김기현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안철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황교안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마다 당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힘을 좀 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직간접적으로 저나 고성범 본부장이나 우리 방송국에 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이 분에 넘치는 관심을 받게 된 데 따른 무거운 책임감도 있고, 또 그러한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고성구TV를 대표해서 진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의견 수렴을 하면서 크게 이제 2가지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요,
고 박사가 약속하지 않았냐. 3월 3일 입장 발표하겠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야지. 그게 고 박사답지 않냐. 약속했으니 지켜라. 이런 의견들을 많은 분들이 개진하셨습니다. 사실 기질적으로도 저는 이게 맞습니다. 뭐 제가 뭐 언제 애들로 가고 돌아다니고 그랬습니까? 그냥 직진해왔죠. 좌파와 투쟁하면서 전 단 한 번도 둘러가거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분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입장 표명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시고 또 때로는 야단도 치셨어요. 이분들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고성국 TV는 그리고 고 박사는 자유우파 정론 방송으로서 자유우파 전체를 대표하는 방송이다. 자유우파 전체를 아우르는 방송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전당대회의 특정 후보, 그게 누구든 특정 후보 지지를 표방해서 한 정파 또는 특정인에 매몰되는 방송으로 전락하려고 하는가. 지난 5년간 고성국 TV를 지켜보고 지원하고 지지해 온 입장에서는 고성국 TV가 그런 특정인 지지방송, 특정 세력 지지방송으로 전락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유파의 원로 선배님들이 많이 이런 의견을 주시면서 걱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로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은 뭐냐면 이번 전대가 처음부터 원튼 원치 않든 많이 얼룩졌고 갈등이 첨예화돼서 앙금이 많이 쌓여버렸다. 누가 대표가 되건 이 전대 과정에서 쌓인 앙금과 상처를 대표가 직접 풀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전대보다 전대 이후를 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대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총선 승리를 향해서 자유파 대통합과 대단결을 도모하고 이루어 가야 할 텐데 전대 과정이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진행되는 바람에 누가 대표가 되건 그걸 기대하기가 참 쉽지 않아졌다. 그게 걱정이다. 그 갈등의 상처, 후유증, 가라앉아 있는 앙금, 이걸 털어내는 것을 우리 자유우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될 텐데 고성국 TV가 바로 그 역할을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특정 후보를 거명 지지하는 것은 자제해달라. 이런 주문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종 결심을 못하고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시간은 다른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분은 저는 황교안 대표를 지지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말 박사님이 황교안 대표를 공개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싶은,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 있는데 그런데 박사님이
누구든 거명 지지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를 끝까지 지지하고 황교안 대표를 전대에서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지만 박사님은, 고성국 TV는 그 이유까지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인 지지 선언을 안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을 제가 지난번 일요일 날 안철수 후보가 주최한 총선 승리 전략 토크쇼에 축사를 한 직후에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왔던 한 분이 당연히 열렬한 안철수 후보 지지자죠. 이분이 제가 나오니까 따라 나오면서 행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못하고 짧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축사 너무 좋았습니다. 저 정말 안철수가 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와주셔서 정말 고마운데, 그런데 3월 3일 입장 표명은, 특정인을 거명하는 입장 표명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외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유가 뭔가요? 여쭤봤어요. 전대 이후 총선, 그리고 박사님들 말씀하시는 2027년 대선 승리까지 고성국 TV가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워낙 이 소란스러운 이 행사 현장에서 짧게 주고받은 답변 대화였습니다만, 그게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까지 고민하고, 또 그저께 3월 1일 저희 고성국 TV 개국 5주년 축하 행사 뒤풀이를 전국에서 올라온 모이신 우리 본부장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도 3월 3일 입장 표명에 대한 말씀들을 쭉 들었고, 최종적으로 제가 특정인을 거명 지지하는 입장 발표는 하지 않기로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고성국 TV 또 고성국의 특정인 거명 지지 입장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전대를 통해서 추구해야 될 유일 목표는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이 부식해놓은 반자유주의, 반윤석열 세력을 완전히 제거 축출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번 전대 룰의 두 가지 특성, 결선투표 도입, 1인 2표제라고 하는 특성을 감안해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쥐어짜기 과반이 아니라 1차 과반으로 흔쾌하게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4명의 최고위원을 확실하게 자유주의 세력, 친윤석열 세력에서 구성을 하게 하려면 불가피하게 반자유주의, 반윤석열 세력이 내보낸 2명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기 위해서 6명 중에 앞선 4명에게 표를 모아 줄 수밖에 없다. 1차 과반으로 끝내고 4명의 주류를 확실하게 당선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과 전략적 집중이 필요하다. 그것이 누구고 그것이 어떤 선택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 다 아는 얘기라도 제가 이름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걱정하신 대로 고성국 TV의 이후의 행보가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대를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바로 유권자로서 이러한 이 목표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선택과 전략적 집중을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고승호TV는 전대를 넘어 2024년 총선 승리, 2026년 지방선거 완승, 압승, 그리고 2027년 대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하는 그날까지 특정인이나 특정 정파에 치우치거나 매몰되지 않고 자유파 전체의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감당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